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걷기입니다. 저자는 기즈 다다키, 이나지마 츠카사, 그리고 출판사는 정진 라이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즈 다다키, 기주 카이로 프랙틱 그룹 대표 원장이다. 1992년에 도쿄 니온바시에 개원, 이후 20년에 걸쳐 그룹 전체에서 약 25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사회가 발행하는 의학 잡지에 2011년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게재되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일수록 장수한다. 영국 의사회가 발행하는 의학 잡지도 천천히 걷는 사람은 빠르게 걷는 사람에 비해 심장이나 혈관에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약 2.9배나 높다고 보고하였다. 빠르게 걷게 되면 혈관에 적당한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강화된다. 혈관 강화란 주로 혈관이 수축되거나 이완되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고 한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함께 노화된다. 그러나 혈관에 적당한 부하를 가하는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혈관의 노화를 늦춰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적당한 부하라는 점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관이나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키게 된다. 건강을 위해 시작하는 운동이 오히려 혈관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또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잘못된 방법으로 걷거나 몸이 틀어진 채로 빠르게 걸으면 허리나 무릎이 손상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통증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몸이 아파서 운동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혈관도 관절도 점점 노화된다. 혈관이나 관절이 노화되면 더욱 운동이 힘들어져서 질환을 진행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만다. 빠르게 걷기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 빠르게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걷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1초에 1m의 속도로 걷는다는 것을 전제로 설치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기준이지만 청신호로 바뀐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서 다 건너기 전에 신호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보행 속도는 느린 편이라고 보면 된다. 빠르게 걷기는 건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빠르게 걷기를 시도하면 허리나 무릎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 격한 운동을 했을 때의 혈관과 혈액의 상태를 고무관과 거기서 나오는 물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고무관은 혈관을, 물은 혈액, 물의 속도는 혈류라고 볼 수가 있다. 고무관의 입구를 눌러서 부하를 가하게 되면 고무관에서 나오는 물은 찍하고 멀리 나간다. 날아가는 물의 속도도 빠르다. 격한 운동을 했을 때 혈관은 고무관의 입구를 누른 것처럼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혈류가 빨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의 마찰 등으로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혈관에 가하는 적당한 부하는 혈관을 강하게 하지만 부하가 너무 강하면 고혈압 상태를 만들어 반대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이다. 혈관의 안쪽에는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피세포가 있다. 혈압이 높으면 이 내피세포가 먼저 손상된다. 내피세포는 마찰 등 물리적인 압력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내포세포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혈관이 수축되도록 지령을 내리기도 한다.
혈관이 높은 혈압에 노출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내피 세포의 이런 중요한 기능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손상된 내피 세포가 내린 잘못된 지령에 따라 수축돼서는 안 될 때 혈관이 꽉 조여지는 것이다. 그 결과 고혈압 상태가 더욱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혈관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좋을까? 유산소 운동이다. 50세 전후의 경우 1분간 심장 박동수가 110에서 120 정도가 좋다. 이 상태가 혈관에는 거의 최적의 부하이다. 빠르게 걸으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하가 과하게 가해지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가능한지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조깅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하다. 뼈나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뼈는 칼슘 등의 미네랄이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을 부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영양만 섭취한다고 해서 전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뼈나 관절은 운동으로 적절한 자극이나 부하를 가하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는다. 운동으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필요한 영양소는 뼈나 관절에 흡수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콜라겐이 관절통의 개선에 좋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콜라겐을 식사나 건강 보조제로 섭취하거나 피부에 발라도 효과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섭취한 콜라겐은 위장에서 분해되어 아미노산이나 당으로 변화되어 흡수되기 때문이다. 즉, 콜라겐 자체로 흡수되지 않는 것이다. 관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의 섭취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자세로 빠르게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올바른 자세로 바르게 걸으면 정상적인 자극이 뼈나 관절에 도달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도 제대로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게 된다. 관절 상태는 올바른 자세나 적절한 운동으로 유지되고 개선될 수가 있다. 요코하마 시립대학 고시노 도미 히사병의 교수단이 실시한 수술이 이 사실을 증명했다. 변형되어 서로 부딪히는 무릎 관절 부분에 금속재 기구를 심어서 관절뼈를 바른 각도로 되돌리자 반월판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반월판이란 인간의 무릎 관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며 무릎의 원활한 운동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연골 조직이다. 이 환자의 경우 콜라겐 등을 섭취하지 않고 일반적인 식생활을 지속하였는데 뼈가 올바른 위치로 돌아오자 반월판이 회복된 것이다. 닳아서 줄어든 연골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상식이었지만 관절에 적당한 부하가 가해지고 관절이 올바른 위치로 돌아온다면 자연 치유 능력이 작용하여 재생된다는 것이다. 무릎 관절이 재생된다는 것은 같은 기능을 하는 추간판이나 그 외의 연골에도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는 올바른 자극을 주면 회복하는 힘이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할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5,000보, 7.5분간 속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동맥경화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7,000보, 15분간 속보를 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8,000보, 20분간의 속보를 해야 한다. 내장 지방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10,000보, 30분간 속보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10분간 쉬지 않고 속보를 했다면 그 걸음수는 1,000보 정도가 된다고 기억하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8,000보, 20분간 속보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빠르게 걷는 습관이 혈관을 강하게 한다.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적절한 부하로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혈관은 강해진다. 적절한 부하의 속보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혈관을 강하게 유지하고 뇌졸중 등으로 인한 돌연사를 방지하는 것이다. 속보를 하면 전신의 근육이 활성화된다. 그에 따라 영양소나 산소의 소비량이 현격히 늘어난다.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조금 올라가는 운동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속보를 한 후에 혈관 내막에서는 평소보다 빠르게 흐르는 혈액으로 자극을 받아 내피세포가 활성화되고 일산화질소가 분비된다. 일산화질소에는 혈관을 넓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관의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속보가 좋은 이유는 또 있다. 속보 운동으로 자극을 받은 내피세포는 활성화되고 동맥경화의 아테톰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향상된다. 이와 같이 속보는 일시적으로는 혈압을 상승시키지만 혈관 상태를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속보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적당한 부하를 주는 속보를 할 때 근육은 먼저 글리코겐 등을 연소시켜 움직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지면 다음으로 지방을 연소시킨다. 이때 내장지방부터 연소시키기 때문에 비만이나 내장지방 증후군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이것은 지질의 대사 효율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혈액 안의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지질 이상증을 개선한다. 또 운동으로 새로운 혈관의 수축을 촉진하는 기능도 확인되었다.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골반의 틀어짐이 사라진다. 골반이 틀어진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해두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요통, 무릎 통증, 어깨 결림, 오십견, 안정피로, 변비, 요실금, 손저림 등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류도 나빠진다. 엄밀하게 말하면 골반이 틀어지면 성골로 이어져 있는 등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틀어짐이 발생한다. 반대로 등뼈가 틀어지면 골반도 함께 틀어진다. 어느 것이 먼저 틀어졌다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올바른 자세로 빠르게 걸을 수가 없다. 또 자세가 나쁜 상태로 생활하면 골반이 틀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틀어진 골반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올바른 골반의 형태나 올바른 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틀어진 골반을 고칠 수가 있을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바른 자세로 걷기이다.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 틀어진 골반이 개선되고 혈관까지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상에서 약 5에서 6kg 정도 되는 머리를 지탱하면서 직립보행이 가능한 것은 자세를 유지해주는 근육이 기능하며 몸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을 지탱하는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항중력근이라고 부른다. 항중력근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한 파워하우스 근육이다. 몸 중심부, 흉곽의 하부에 골반 밑으로 뻗어 있는 4개의 근육, 복횡근, 횡격막, 다혈근, 골반저 근군, 이렇게 구성되는 중요한 근육군이다. 필라테스에서는 파워하우스라고 부르지만 본소에서는 근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파워하우스 근육이라고 칭한다. 파워하우스 근육은 허리 라인에서 엉덩이 하부에 걸쳐 사다리꼴 코르셋과 같이 존재한다.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항중력을 사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골반 아치에서 양다리로부터 전해지는 힘이 등뼈로 몰려 똑바로 위로 향하게 할 수 있으며 몸의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 우리 클리닉에서도 계속 앉아있는 생활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증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원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
파워하우스 근육을 단련시키는 자세이다. 그 자세는 다음과 같다. 1. 다리를 크게 벌려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집어넣고 앉아서 가능한 한 크게 다리를 벌린다. 전국시대의 무장들처럼 다리를 쩍 벌리고 등을 곧게 펴고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는다. 2. 허리를 젖히고 천천히 되돌린다. 일단 허리를 젖히고 나서 천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3. 하복부에 힘이 들어갈 때 멈춘다. 젖힌 허리를 되돌릴 때 하복부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다. 배꼽에서 약 5cm 아래 부분이다. 거기서 멈춘다. 이 상태일 때는 골반이 서 있다. 4. 다리를 오므린다. 3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다리를 오므린다. 이 방법으로 앉으면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무리한 부담이 가해지지 않는다. 단, 계속 앉아있지 말고 2시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나 워킹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자. 이런 식으로 파워하우스 근육을 단련시켜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시선의 위치를 고정시켜 그 시선이 상하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걸으면 골반이 안정되고 고관절이 앞뒤로 잘 움직여지기 때문에 저절로 다리를 뒤로 길게 뻗을 수가 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다리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 자세를 소리로 설명하자면 쓱쓱 걷는다는 느낌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으로 다리를 크게 벌려서 걷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리를 크게 벌려 걷게 되면 골반이 좌우로 흔들려 하반신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게 된다. 이 상태로는 파워하우스 근육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것 또한 소리로 설명하자면 턱턱 걷는다는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머리가 상하 좌우로 너무 움직인다는 것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걸음걸이, 즉 몸에 부담을 주는 걸음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걸음걸이는 머지않아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등에 큰 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신호이다. 걸을 때 머리가 어느 정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지 스스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선의 위치를 고정시켜서 걷도록 하자. 바른 자세를 스스로 체크해보자. 바른 자세란 옆에서 봤을 때 귀, 어깨, 허리, 무릎, 복사뼈가 일직선이 된 상태이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코, 명치, 배꼽, 양다리의 중앙이 일직선이 된 상태이다. 이때 아랫배나 허리, 골반 주변에 있는 파워하우스 근육을 의식해서 힘을 꽉 주고 서서 중심을 몸 중앙에 둔다.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허리가 젖혀지거나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파워하우스 근육은 다소 광범위하기 때문에 배꼽에서 약 5cm 아래 부분을 의식해서 힘을 주면 된다. 그 지점을 의식하면 몸의 축이 바로 잡힐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빠르게 걸을 수가 없다. 여기서 올바른 걷기를 하고 있는지를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체크 포인트 1. 자연스럽게 빠르게 걷기가 된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좌우의 체중 이동이 재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보가 된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기 전에 다른 한쪽 다리를 내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보가 되는 것이다. 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걸을 때의 시선을 확인하자. 목표를 향해 배꼽에서 똑바로 뻗은 가상 라인을 떠올리면서 시선을 그 라인에 고정시키면 골반이 고정되어 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여진다. 체크 포인트 2. 발소리가 나지 않는다. 발소리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다. 지면에 발이 착지할 때 턱턱 하는 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걷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발을 지면에 내던지듯 걷는 소리이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은 경우에 따라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어
좋지 않다. 지면을 부드럽게 밟고 다리를 너무 높게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바닥이 착지 않은 순서도 중요하다. 뒤꿈치, 그 다음 엄지 발가락 안쪽 바닥, 그 다음 발끝 순서이다. 맨발로 이 방법으로 걸으면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체크포인트 3. 뒤로 뻗은 다리가 길게 느껴진다. 올바른 걷기에서는 앞으로 다리를 크게 벌려 내미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다리가 뻗어지도록 걷는다. 앞으로 크게 다리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다리가 크게 남겨지는 듯 그런 느낌이 들도록 걷는다. 이런 현상은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몸의 축이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뒤로 다리가 뻗어 있을 때는 다리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고 허벅지 뒤쪽 근육이 수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뻗은 다리가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다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디딜 수 있지만 뒤로 뻗은 다리는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걷고 있을 때 뒤로 뻗은 다리가 길게 느껴진다는 것은 제대로 지면을 차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보가 되는 것이다. 체크포인트 4. 다리가 의식되지 않는다. 다리를 의식하면 다리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고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되어버린다. 의식해야 되는 부분은 다리가 아니라 발끝 방향과 파워하우스 근육이다. 파워하우스 근육을 의식하고 힘을 줌으로써 항중력을 사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골반 아치에서 다리로부터 전해지는 그 힘을 똑바로 위로 전달할 수 있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상태가 바른 자세이다.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다리가 자유롭고 부드럽게 움직여지게 된다. 체크포인트 5. 심호흡을 하면서 걸을 수가 있다. 가슴을 열고 심호흡을 하면서 걸을 수 있다면 올바른 자세로 걷고 있다는 증거이다.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을 주라고 하면 복근에 힘을 과도하게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파워하우스 근육을 사용할 수 없다. 복근에 힘을 과하게 주면 상반신이 세로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등이 구부정해지고 호흡도 상당히 얕아진다. 제대로 파워하우스 근육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등이 쭉 펴지고 가슴이 열려있기 때문에 심호흡이 가능하다. 고등 가상 라인에 배꼽을 맞춰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파워하우스 근육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매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쩔 때는 굉장히 천천히 걸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천천히 걷기보다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걷기입니다. 저자는 기즈 다다키, 이나지마 츠카사, 그리고 출판사는 정진 라이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즈 다다키, 기주 카이로 프랙틱 그룹 대표 원장이다. 1992년에 도쿄 니온바시에 개원, 이후 20년에 걸쳐 그룹 전체에서 약 25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 예,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사회가 발행하는 의학 잡지에 2011년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게재되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일수록 장수한다. 영국 의사회가 발행하는 의학 잡지도 천천히 걷는 사람은 빠르게 걷는 사람에 비해 심장이나 혈관에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약 2.9배나 높다고 보고하였다.
빠르게 걷게 되면 혈관에 적당한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강화된다. 혈관 강화란 주로 혈관이 수축되거나 이완되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고 한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함께 노화된다. 그러나 혈관에 적당한 부하를 가하는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혈관의 노화를 늦춰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적당한 부하라는 점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관이나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키게 된다. 건강을 위해 시작하는 운동이 오히려 혈관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또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잘못된 방법으로 걷거나 몸이 틀어진 채로 빠르게 걸으면 허리나 무릎이 손상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통증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몸이 아파서 운동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혈관도 관절도 점점 노화된다. 혈관이나 관절이 노화되면 더욱 운동이 힘들어져서 질환을 진행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만다. 빠르게 걷기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 빠르게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걷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1초에 1m의 속도로 걷는다는 것을 전제로 설치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기준이지만 청신호로 바뀐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서 다 건너기 전에 신호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보행 속도는 느린 편이라고 보면 된다. 빠르게 걷기는 건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빠르게 걷기를 시도하면 허리나 무릎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 격한 운동을 했을 때의 혈관과 혈액의 상태를 고무관과 거기서 나오는 물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고무관은 혈관을, 물은 혈액, 물의 속도는 혈류라고 볼 수가 있다. 고무관의 입구를 눌러서 부하를 가하게 되면 고무관에서 나오는 물은 찍하고 멀리 나간다. 날아가는 물의 속도도 빠르다. 격한 운동을 했을 때 혈관은 고무관의 입구를 누른 것처럼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혈류가 빨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의 마찰 등으로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혈관에 가하는 적당한 부하는 혈관을 강하게 하지만 부하가 너무 강하면 고혈압 상태를 만들어 반대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이다. 혈관의 안쪽에는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피세포가 있다. 혈압이 높으면 이 내피세포가 먼저 손상된다. 내피세포는 마찰 등 물리적인 압력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내포세포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혈관이 수축되도록 지령을 내리기도 한다. 혈관이 높은 혈압에 노출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내피세포의 이런 중요한 기능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손상된 내피세포가 내린 잘못된 지령에 따라 수축돼서는 안 될 때 혈관이 꽉 조여지는 것이다. 그 결과 고혈압 상태가 더욱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혈관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좋을까? 유산소 운동이다. 50세 전후의 경우 1분간 심장 박동수가 110에서 120 정도가 좋다. 이 상태가 혈관에는 거의 최적의 부하이다. 빠르게 걸으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하가 과하게 가해지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가능한지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조깅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하다. 뼈나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뼈는 칼슘 등의 미네랄이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을 부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영양만 섭취한다고 해서 전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뼈나 관절은 운동으로 적절한 자극이나 부하를 가하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는다. 운동으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필요한 영양소는 뼈나 관절에 흡수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콜라겐이 관절통의 개선에 좋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콜라겐을 식사나 건강 보조제로 섭취하거나 피부에 발라도 효과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섭취한 콜라겐은 위장에서 분해되어 아미노산이나 당으로 변화되어 흡수되기 때문이다. 즉, 콜라겐 자체로 흡수되지 않는 것이다. 관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의 섭취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자세로 빠르게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올바른 자세로 바르게 걸으면 정상적인 자극이 뼈나 관절에 도달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도 제대로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게 된다. 관절 상태는 올바른 자세나 적절한 운동으로 유지되고 개선될 수가 있다. 요코하마 시립대학 고시노 도미 히사병의 교수단이 실시한 수술이 이 사실을 증명했다. 변형되어 서로 부딪히는 무릎 관절 부분에 금속재 기구를 심어서 관절뼈를 바른 각도로 되돌리자 반월판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반월판이란 인간의 무릎 관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며 무릎의 원활한 운동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연골 조직이다. 이 환자의 경우 콜라겐 등을 섭취하지 않고 일반적인 식생활을 지속하였는데 뼈가 올바른 위치로 돌아오자 반월판이 회복된 것이다. 닳아서 줄어든 연골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상식이었지만 관절에 적당한 부하가 가해지고 관절이 올바른 위치로 돌아온다면 자연 치유 능력이 작용하여 재생된다는 것이다. 무릎 관절이 재생된다는 것은 같은 기능을 하는 추간판이나 그 외의 연골에도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는 올바른 자극을 주면 회복하는 힘이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할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5,000보, 7.5분간 속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동맥경화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7,000보, 15분간 속보를 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8,000보, 20분간의 속보를 해야 한다. 내장 지방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10,000보, 30분간 속보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10분간 쉬지 않고 속보를 했다면 그 걸음수는 1,000보 정도가 된다고 기억하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8,000보, 20분간 속보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빠르게 걷는 습관이 혈관을 강하게 한다.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적절한 부하로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혈관은 강해진다. 적절한 부하의 속보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혈관을 강하게 유지하고 뇌졸중 등으로 인한 돌연사를 방지하는 것이다. 속보를 하면 전신의 근육이 활성화된다. 그에 따라 영양소나 산소의 소비량이 현격히 늘어난다.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조금 올라가는 운동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속보를 한 후에 혈관 내막에서는 평소보다 빠르게 흐르는 혈액으로 자극을 받아 내피세포가 활성화되고 일산화질소가 분비된다. 일산화질소에는 혈관을 넓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관의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속보가 좋은 이유는 또 있다.
속보 운동으로 자극을 받은 내피세포는 활성화되고 동맥경화의 아테톰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향상된다. 이와 같이 속보는 일시적으로는 혈압을 상승시키지만 혈관 상태를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속보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적당한 부하를 주는 속보를 할 때 근육은 먼저 글리코겐 등을 연소시켜 움직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지면 다음으로 지방을 연소시킨다. 이때 내장지방부터 연소시키기 때문에 비만이나 내장지방 증후군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이것은 지질의 대사 효율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혈액 안의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지질 이상증을 개선한다. 또 운동으로 새로운 혈관의 수축을 촉진하는 기능도 확인되었다.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골반의 틀어짐이 사라진다. 골반이 틀어진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해두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요통, 무릎 통증, 어깨 결림, 오십견, 안정피로, 변비, 요실금, 손 저림 등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류도 나빠진다. 엄밀하게 말하면 골반이 틀어지면 성골로 이어져 있는 등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틀어짐이 발생한다. 반대로 등뼈가 틀어지면 골반도 함께 틀어진다. 어느 것이 먼저 틀어졌다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올바른 자세로 빠르게 걸을 수가 없다. 또 자세가 나쁜 상태로 생활하면 골반이 틀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틀어진 골반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올바른 골반의 형태나 올바른 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틀어진 골반을 고칠 수가 있을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바른 자세로 걷기이다.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 틀어진 골반이 개선되고 혈관까지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상에서 약 5에서 6kg 정도 되는 머리를 지탱하면서 직립보행이 가능한 것은 자세를 유지해주는 근육이 기능하며 몸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을 지탱하는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항중력근이라고 부른다. 항중력근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한 파워하우스 근육이다. 몸 중심부, 흉곽의 하부에 골반 밑으로 뻗어있는 4개의 근육, 복횡근, 횡격막, 다혈근, 골반저 근군, 이렇게 구성되는 중요한 근육군이다. 필라테스에서는 파워하우스라고 부르지만 본소에서는 근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파워하우스 근육이라고 칭한다. 파워하우스 근육은 허리 라인에서 엉덩이 하부에 걸쳐 사다리꼴 코르셋과 같이 존재한다.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항중력을 사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골반 아치에서 양다리로부터 전해지는 힘이 등뼈로 몰려 똑바로 위로 향하게 할 수 있으며 몸의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 우리 클리닉에서도 계속 앉아있는 생활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증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원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 파워하우스 근육을 단련시키는 자세이다. 그 자세는 다음과 같다. 1. 다리를 크게 벌려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집어넣고 앉아서 가능한 한 크게 다리를 벌린다. 전국시대의 무장들처럼 다리를 쩍 벌리고 등을 곧게 펴고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는다. 2. 허리를 젖히고 천천히 되돌린다. 일단 허리를 젖히고 나서 천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3. 하복부에 힘이 들어갈 때 멈춘다. 젖힌 허리를 되돌릴 때 하복부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다. 배꼽에서 약 5cm 아래 부분이다. 거기서 멈춘다. 이 상태일 때는 골반이 서 있다. 4. 다리를 오므린다. 3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다리를 오므린다. 이 방법으로 앉으면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무리한 부담이 가해지지 않는다. 단, 계속 앉아있지 말고 2시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나 워킹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자. 이런 식으로 파워하우스 근육을 단련시켜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시선의 위치를 고정시켜 그 시선이 상하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걸으면 골반이 안정되고 고관절이 앞뒤로 잘 움직여지기 때문에 저절로 다리를 뒤로 길게 뻗을 수가 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다리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 자세를 소리로 설명하자면 쓱쓱 걷는다는 느낌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으로 다리를 크게 벌려서 걷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리를 크게 벌려 걷게 되면 골반이 좌우로 흔들려 하반신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게 된다. 이 상태로는 파워하우스 근육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것 또한 소리로 설명하자면 턱턱 걷는다는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머리가 상하 좌우로 너무 움직인다는 것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걸음걸이, 즉 몸에 부담을 주는 걸음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걸음걸이는 머지않아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등에 큰 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신호이다. 걸을 때 머리가 어느 정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지 스스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선의 위치를 고정시켜서 걷도록 하자. 바른 자세를 스스로 체크해보자. 바른 자세란 옆에서 봤을 때 귀, 어깨, 허리, 무릎, 복사뼈가 일직선이 된 상태이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코, 명치, 배꼽, 양다리의 중앙이 일직선이 된 상태이다. 이때 아랫배나 허리, 골반 주변에 있는 파워하우스 근육을 의식해서 힘을 꽉 주고 서서 중심을 몸 중앙에 둔다.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허리가 젖혀지거나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파워하우스 근육은 다소 광범위하기 때문에 배꼽에서 약 5cm 아래 부분을 의식해서 힘을 주면 된다. 그 지점을 의식하면 몸의 축이 바로 잡힐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빠르게 걸을 수가 없다. 여기서 올바른 걷기를 하고 있는지를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체크 포인트 1. 자연스럽게 빠르게 걷기가 된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좌우의 체중 이동이 재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보가 된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기 전에 다른 한쪽 다리를 내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보가 되는 것이다. 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걸을 때의 시선을 확인하자. 목표를 향해 배꼽에서 똑바로 뻗은 가상 라인을 떠올리면서 시선을 그 라인에 고정시키면 골반이 고정되어 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여진다. 체크포인트 2. 발소리가 나지 않는다. 발소리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이다. 지면에 발이 착지할 때 턱턱하는 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걷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발을 지면에 내던지듯 걷는 소리이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은 경우에 따라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어 좋지 않다. 지면을 부드럽게 밟고 다리를 너무 높게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바닥이 착지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뒤꿈치, 그 다음 엄지 발가락 안쪽 바닥, 그 다음 발끝 순서이다. 맨발로 이 방법으로 걸으면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체크포인트 3. 뒤로 뻗은 다리가 길게 느껴진다. 올바른 걷기에서는 앞으로 다리를 크게 벌려 내미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다리가 뻗어지도록 걷는다. 앞으로 크게 다리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다리가 크게 남겨지는 듯 그런 느낌이 들도록 걷는다. 이런 현상은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몸의 축이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뒤로 다리가 뻗어 있을 때는 다리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고 허벅지 뒤쪽 근육이 수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뻗은 다리가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다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디딜 수 있지만 뒤로 뻗은 다리는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걷고 있을 때 뒤로 뻗은 다리가 길게 느껴진다는 것은 제대로 지면을 차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보가 되는 것이다. 체크 포인트 4. 다리가 의식되지 않는다. 다리를 의식하면 다리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고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되어버린다. 의식해야 되는 부분은 다리가 아니라 발끝 방향과 파워하우스 근육이다. 파워하우스 근육을 의식하고 힘을 줌으로써 항중력을 사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골반 아치에서 다리로부터 전해지는 그 힘을 똑바로 위로 전달할 수 있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상태가 바른 자세이다.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다리가 자유롭고 부드럽게 움직여지게 된다. 체크포인트 5. 심호흡을 하면서 걸을 수가 있다. 가슴을 열고 심호흡을 하면서 걸을 수 있다면 올바른 자세로 걷고 있다는 증거이다. 파워하우스 근육에 힘을 주라고 하면 복근에 힘을 과도하게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파워하우스 근육을 사용할 수 없다. 복근에 힘을 과하게 주면 상반신이 세로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등이 구부정해지고 호흡도 상당히 얕아진다. 제대로 파워하우스 근육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등이 쭉 펴지고 가슴이 열려있기 때문에 심호흡이 가능하다. 고등 가상 라인에 배꼽을 맞춰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파워하우스 근육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매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쩔 때는 굉장히 천천히 걸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천천히 걷기보다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